안녕하세요. 오늘은 네팔리 컨버세이션 제4과 가족 소개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읽어보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뭐 까트만도우마 버스추 떠러 메로 가오 뽀꺼라마 쳐 메로 가우마 메라 바마 후눈 쳐 우하루 캣뜨마 깜 거르눈 쳐 메라 액전아 다주러 브이전아 디디어르 뻔이 떼아 후눈 쳐 메리 에우띠 버이니 뻔이체 우 걸음의 깜 거르체 더러 액전아 바이 짜이 바르트 마쳐 우 바르티에 세나마 세와 거르쳐. 한 문장씩 해석을 해봅시다. 뭐 까트만도마 버스추. 이 문장은 쉽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미 다 배운 내용들이니까. 먼저 일단 마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요. 나는 카트만두에 삽니다. 그럼 떨어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러라는 접속사 배웠죠. 그리고 메로 가우 포커라마차 역시 마가 나왔고요. 나의 고향은 가우 약간 비음이 있죠. 포커라에 있습니다. 메로 가우마 메라 바마 후눈처 바마는 아버지 어머니죠. 복수고요. 또 존칭이기 때문에 메라를 썼어요. 나의 고향에는 부모님이 사십니다. 우하루 캣뜨마 깜 거르눈처 그분들은 캣뜨는 논밭입니다. 논밭에서 일을 하십니다. 농사를 지으십니다. 치겠죠. 메라 액자나 다주러 두이저나 디디어르뻔이 떼아 후눈처 나의 한 명의 형과 두 명의 누나들도 거기에 사십니다. 라고 나왔죠. 메리 에우띠 버이니 뻔이체 버이니는 여동생이고요. 여기서 메로가 메리로 바뀐 거는 역시 이제 여성이니까 바뀐 거죠. 그런데 에웃 원래 한 개 하면 에웃다예요, 에웃다. 근데 이것도 에웃띠로 바뀌었다는 거죠. 에웃띠라고 쓰는 건 약간 뭐 액저나 이렇게 할 텐데 에웃띠는 한 개란 뜻이에요. 근데 너무 좀 낮춘 것 같죠. 근데 액저나로 쓰는 게 낫겠죠. 뻔히는 또한이죠. 나의 한 명의 여동생 또한 있습니다. 이게 체가 원래 3인칭 낮춤에는 처가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3인칭 낮춤에 처죠. 그런데 여성일 때는 체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를 써서 여성임을 나타낼 수 있다를 표시해 준 겁니다. 여성일 때는 체를 쓸 수 있다. 꼭 체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처를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여성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체를 썼어요. 우 걸음의 깜 거르체 여기서도 거르체예요. 거르처를 쓸 수 있지만 여성이니까 체로 일반 동사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녀는 걸음의 여기도 걸음한데 강조하기 위해서 머이로 바뀐 거죠. 그녀는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액저나 바이 짜이 한 명의 남동생은 그러니까 짜이는 강조를 나타내는 불변환사고요. 바르트마처 인도에 있습니다. 우 바르티에 세나마 세와 그렇죠. 세나는 군대예요. 군대에서 세와 봉사 그러니까 세와 그렇죠는 봉사합니다. 인도의 군대에서 봉사를 합니다. 인도의 군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해서 본문을 했고요. 이어서 대화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머스테 시다지 너머스테 영수지 지는 뭐뭐씨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안녕하세요 시다씨 안녕하세요 영수씨 떡바이 아저 과 자누운처 아저는 오늘이죠. 오늘 당신은 오늘 어디에 가세요 이런 뜻이겠죠. 자누운처는 자누라는 가다라는 동사의 존칭 현재형이죠. 과는 의문사 과하고요. 어디에 근데 여기서 이제 아저라는 게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죠. 아저.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내일이 뭐냐 이거죠. 내일은 볼리입니다. 볼리. 볼리. 어제는 희조입니다. 희조. 희조.
그 다음에 내일 다음이 모레죠. 모레는 버릇입니다. 버릇이는 러의 반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서 쓰고 이게 시가 되겠죠. 근데 러가 들어가죠. 러에 의해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버릇이 읽을 때는 러부터 읽는다고 그러죠. 버릇이 그렇죠. 그 다음에 그저께는 이제 글씨 쓰는 걸 이제 처음 이런 형태를 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데 어스띠입니다. 어스띠인데 이렇게 씁니다. 보세요. 어하고 떠에다가 이라는 그 단모음 이 마커가 들어갔죠. 근데 어스띠인데 스가 단모음 마커 다음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의 단모음 마커는 그 복자음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안쪽에 다 품는다는 거죠. 그래서 읽을 때는 어스띠 읽는데 이 이의 단모음의 마커가 이 스까지 그 반글자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스, 띠 이렇게 안 쓰고 이 스가 이 떠하고 이의 마커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실 텐데 그래서 어스띠는 그저께, 희조는 어저께, 아저는 오늘, 볼리는 내일, 버릇이는 모레입니다. 이 5가지는 꼭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뭐 아저 가우마 잔추 나는 오늘 시골에 갈 겁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겠죠. 내가 곧 이제 오늘 시골에 갈 거라는 그럴 때도 현재형을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네팔어에서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는 또는 확실한 그 정해진 어떤 시점이 나타난 그런 거 미래의 시점이 나타나면 그냥 현재형 가지고도 미래를 그냥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는 크게 그 형태적 구분이 없다는 거죠. 물론 미래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요. 어찌됐든 현재형이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수도 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떠빠이꼬 가오과 처 당신의 소유격이죠. 당신의 꼬 시골 고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메러가우 포크라마 처 나의 고향은 포크라에 있습니다. 가우마 떠빠이까 바마 후는 처 시골의 고향에 당신의 부모님이 계십니까? 후는 처 계십니다. 우하루 깨 그러는 처 깨는 무엇이었죠? 무엇? 그분들은 뭘 하십니까? 뭐 직업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분들은 캣띠빠띠 앞에서 캣띠가 나왔었죠. 캐뜨는 논밭이에요. 캣띠는 농사일 얘기합니다. 농사일. 캣띠빠띠도 농사일이고요. 또는 캣띠는 농작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다라는 동사가 뒤에 붙었기 때문에 농사일이겠죠. 그분들은 농사일을 하십니다. 거르는 훈처, 거르느라는 하다라는 동사에 훈처라는 이제 어미가 붙은 거죠. 존칭을 나타내는 현재형 어미예요. 떡바있고 떡바이까 다주바이천 뭐 앞에서 바마 하듯이 다주바이 하면 형 동생 형제죠 형제. 당신의 형제들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소유격을 나타낼 때 꼬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은 형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표현 애매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럴 때 꼬를 씁니다. 당신의 형제들이 있습니까? 천 있습니다. 이때도 중간형을 썼다는 걸 좀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꺼띠잖아 천 꺼띠가 하우맨입니다. 하우맨이 또는 하우머치로 쓰고요. 꺼띠 이게 이제 의문사가 더 나왔죠. 꺼띠 하우맨이 몇 명 며칠한 뜻이 몇 명의 전하는 몇 명이라고 했죠. 몇 명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죠. 꺼띠잖아 천 액전하 다주 후누운처러 액전하 바이처 한 명의 형이
계시고요. 그리고 한 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디디 버이니 뻔이천, 여기도 이제 디디 누나, 버이니 여동생, 누나와 여동생도 있습니까? 천 있습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해서 대답하면 돼요. 두이저나 디디어루 후누은처, 두 명의 누나들이 있습니다. 액저나 버이니 뻔이 채, 한 명의 여동생도 뻔히도 채, 여성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죠. 원래 천인데 채를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서버이 가우마 버스천, 이 서버이는 원래 섭은 모든 이런 뜻입니다. 모든, all. 근데 강조, 어이가 붙으면 보통 강조가 많아요. 어이, 서버이. 모두 고향에 사십니까? 이런 뜻이겠죠. 삽니까? 이건 종칭 아니 삽니까 하면 되겠네요. 허주르, 이제 yes라는 뜻이죠. 예, 예. 지난번에 호가 예였죠. 허주르는 이제 약간 격식 있게 이제 상대방을 높여서 예 할 때 이제 허주르를 쓸 수 있어요. 서버이 가우마 버스천, 그러니까 호라고 그냥 해도 돼요. 서버이 가우마 모두 고향에 삽니다. 떨어, 문장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모두 산다고 그러니까 떨어 나왔죠. 남동생은 인도에 있습니다. 그럼 모두 사는 게 아니죠. 그냥 이해하시겠죠. 남동생을 제외한 모두 고향에 살고, 남동생은 인도에 산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바라뜨마 또빠이까 바이께 깜 그러는 척, 이 문장도 무슨 일 하세요 할 때 하십니까 뭐 할 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겠죠. 깨깜 그러는 척. 근데 누가? 인도에서 당신의 남동생은 무슨 일 하십니까? 여기 보면 남동생은 어디는 낮췄다가 어디는 뭐 높였다가 뭐 막 섞여 있죠. 이제 영수가 말할 때는 보통 높인 것 같고, 식다가 말할 때는 낮췄죠. 우 바럿디에 세나마 깜그렇죠. 아까 나왔죠. 그는 인도의 군대에서 일을 합니다. 복무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문장은 없죠. 이제 그래서 단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떨어, 그러나이죠. 가우, 고향. 바마, 아버지, 어머니. 캣뜨, 논밭이라고 했죠. 에끄, 하나. 이제 뒤에 숫자가 계속 나올 텐데 하나라는 숫자 나왔습니다. 전하, 뭐 명, 수량을 나타내는, 뭐 사람 수를 나타내는 거죠. 이제 둘이 나왔네요. 둘. 때하, 거기에. 다이, 남동생. 바러뜨, 인도. 지, 누구누구씨. 아저, 오늘. 아까 어제, 그제, 모레, 내일 다 했죠. 뽀커라, 지명이고요. 캣띠빠띠, 이제 농사 또는 뭐 농작물이란 뜻도 있고요. 농업 뭐 그런 뜻이겠죠. 다주바이, 형제죠. 형 동생. 꺼띠, 하우메니, 얼마나 뜻이죠. 꺼띠잖아, 몇 명. 꺼띠웠다 하면 이제 몇 개 이렇게 됩니다. 왔다가 뭐 개입니다. 디디버이니, 뭐 자매죠, 자매. 서버이, 서베 강조, 서버이 모두. 허주르, 여기서는 예스입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허주르라는 이 단어가 4가지 5가지 정도로 쓰입니다. 뒤에 아마 문법상에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예스라는 뜻입니다. 호의 약간 격식 있는 표현. 바로띠에,
인도의, 세나, 아미, 군대, 세와, 봉사하다면 세와 그릇, 세와 그릇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설명문 보겠습니다. 노트, 지는 이미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싸우지 이런 이제 단어를 가끔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싸우지는 어떤 가게 주인을 보통 얘기합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가게 주인인데 남자, 여자는 사운입니다. 사운이, 싸우지, 싸우니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단어들 이제 뭐 부모, 형제, 초라초리는 이제 아들, 딸입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아까 디디버이니도 나왔었죠. 디디버이니는 자매.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바이, 다주 이렇게는 안 쓴다는 거죠. 위에부터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처동사 변화는 이제 이미 했는데 예외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일 때는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여성일 때는 떠는 뭐 굳이 알 필요 없을 텐데 우리가 했던 게 이제 3인칭 낮춤에 체가 쓸 수 있고요. 3인칭 중간에도 3인칭 원래 중간형은 천이죠, 천. 원래 3인칭 낮춤형은 처고요. 3인칭 중간형은 천이에요. 그런데 여성일 때는 처 대신에 체를 쓸 수 있고요. 천 대신에 친을 쓸 수 있습니다. 얘는 에가 들어갔고 얘는 이가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여성일 때는 체를 쓸 수도 있고 중간형일 때는 친을 쓸 수 있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됐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만 추가로 체나 친을 쓸 수 있다. 가 이제 나왔네요. 허주루. 이제 자주 쓰는 이제 단어인데 여기 이제 정리를 다 잘 해놨어요. 첫 번째는 2인칭. 이게 이제 떡바이가 2인칭 높임이잖아요. 그거 대신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바이 대신에 허주루, 당신. 우리말에 당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2인칭의 존칭. 이거 쓸 수 있다. 허주루가. 두 번째는 아까 나왔던 거죠. yes. yes. 예. yes, 여기서 yes는 그 yes가 아닙니다. 이제 약간 제가 착각을 했는데, 두 번째 거는 누가 불렀을 때,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바이 하면 이제, 여기요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말로는. 바이.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낮아 보이는 그런 이제 남자애가 서빙을 하고 있으면, 바이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점원이 대답을 허줄 하면서 이제 오는 거죠. 그럴 때 yes입니다. 예, 누가 부르면 누가 콜을 했을 때 예 하고 대답하는 그런 이제 나중에 이제 음식점 가면 자주 이제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말인데요. 그때 yes 예 하고 이제 부를 때 대답하는 그게 이제 yes고요. 또 하나는 이제 yes it is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문장에 나왔던 것처럼 yes 말 그대로 호하고 비슷한 건데 약간 이제 politely 하는 거죠. 그럴 때 yes. 이게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앞에서 그 OK라는 거를 네팔어로 격식 없이 쓸 때는 훈쳐 이렇게 합니다. 그냥 보통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하죠. 근데 얘네들은 훈쳐 훈쳐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한 격식이 있는 표현도 허주루입니다. 허주루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yes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이 허주루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우리가 뭔가를 잘못 알아듣을 때 영어로는 pardon 이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이럴 때도 허주루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 알아들었다 다시 얘기해달라. 예를 들어서 페리번누스 이런 뜻이죠.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깨번누버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pardon 이런 똑같은 의미로 허주루 하면 이제 약간 이제 억양은 좀 약간 다르죠. 앞에 거하고 그러면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이제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2인칭 존칭의 인칭 대명사 또는 누가 불렀을 때 격식 있게 대답하면서 가는 표현. 세 번째는 OK의 격식 있는 표현, yes의 표현이죠. 그다음 네 번째는 잘못 들었을 때 다시 얘기해달라는 표현. 다 이제 약간의 격식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주로 쓸 수 있다는 게 여기 설명이고요. 그 다음 2번은 이미 했던 얘기예요. 중간에 제가 가까운 미래일 때는 뭐 이렇게 현재형을 그냥 쓸 수 있다. 그래서 뭐 걸어 잔추, 나는 집에 갈 거예요. 곧 뭐 이렇게 나는 집에 갈 거예요. 이런 뜻인데 지난번에 한 가지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게 걸음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뭐 걸음아 잔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이 네팔 가서 자주 실수하는 표현이에요. 뭐 걸어 잔추예요. 우리말에는 뭐뭐해 뭐 이런 뜻이 있지만 그런 이제 표현이지만 얘네는 그냥 걸어 잔추예요. 후치살 안 붙인다는 거죠. 그런 건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드디어 숫자를 좀 정리해놨네요. 앞에서는 몇 개 안 나왔는데 일단 다 외우셔야 돼요. 네팔어 배울 때 처음 난관이 뭐냐면 글자 외우는 거예요. 대분나가리 11개, 36개, 그래서 47개. 쉽지 않죠. 여러분 지금쯤이면 이제 많이 외우셨을 텐데 두 번째 또 난관이 한번 닥쳐오는데 이건 꼭 해야 되느냐는 약간 이제 넌센스지만 숫자 외우는 거예요. 우리말은 1부터 99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뭐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99까지 하는데 규칙이 있어요. 정확하게 18개만 알면 99개를 다 할 수 있어요. 하나, 둘부터 9까지, 열, 스물, 서른 해서 90까지 하면 나머지는 전부 이걸 조합해서 99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불규칙이 없기 때문에. 11, 29, 37, 뭐 84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규칙이에요. 그런데 네팔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팔어는 물론 어느 정도는 규칙이 있지만 1부터 99까지가 조금씩 약간 변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외우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네팔어 배운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완벽하게는 다 못 외워요. 물론 대충 이제 보면 다 알 수 있고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비슷하게는 맞출 수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항상. 그래서 뭐 얘기하면 뭐 대충 이해는 하겠지만 아마 그쪽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숫자 읽는 거를 외우는 게 쉽진 않아요. 물론 뭐 안 되면 이제 영어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가능하면 네팔어를 배우는 거니까 네팔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계속 뭐 계속 돌아다니면서도 뭐 외우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10까지 먼저 해보고요.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20, 30, 40 쭉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에 가면 이 부록에 가면 99까지 나와 있는 표가 있어요. 그거 보면 이제 일단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되죠. 일단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아닌데 이건 이제 숫자 쓰는 이 아라비아 숫자하고 약간 다르죠. 이런 것도 좀 이제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좀 해보시면 일단 이것도 쓸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네팔에 가면 음식점에 메뉴판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 액 하나죠. 1, V 2를 이렇게 쓰죠. 약간 아라비아 숫자가 비슷하긴 한데 3, 띤 3은 비슷한데 약간 고요. 짜르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짜르. 빠쯔 빠쯔는 영어 Y자가 생겼죠. 저는 3자 거꾸로 썼죠. 이 처는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지난번에 네팔어 필기체 쓰듯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사뜨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트. 아트는 이거예요. know. know는 되죠? know. 여기 이상하게 쓰는데 하여튼 이렇게 쓰면 돼요. does. does는 10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0이 이제 0은 똑같아요. 0은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일자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써요. 그냥 이렇게. 그럼 이게 구자냐? 우리가 아랍에 숫자는 구자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착각하실 수 있어요. 일자예요. 네팔에서는. 아무튼 액, 두이틴, 짜르, 빠찌처, 사뜨, 아트, 노우, 더스. 이렇게 이걸 다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다 한 거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누구를 부를 때 바, 아마, 람지, 구루, 이건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구루. 지난번에 구루. 근데 구루주 하면 이제 구루가 스승이란 뜻이었죠. 구루주 하면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떡바이 아저과 자누운처 오늘 어디 가세요? 이런 뜻이겠죠. 밑에도 바이, 버이니, 씻다, 바부. 바부는 이제 뭐 애야 이런 뜻이에요. 띠미 여기 이제 아랫사람이죠. 씻다도 그런가 보네요. 띠미 아저과 잔처우 너 오늘 어디 가니? 뜻이겠죠. 이게 이제 띠미의 잔우 동사의 변형은 처우라고 그랬죠. 처우.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잔우 동사는 너가 반글자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했었어요. B번 뭐 아저 스쿨 잔추. 읽을 때도 사실은 저도 습관이 잘 안 되는데 이 스쿨 이를 앞에 넣는다고 그랬죠. 뭐 아저 이 스쿨 잔추. 나는 오늘 학교에 갈 겁니다. 가까운 미래예요. 뭐 볼리 스쿨 잔추. 나는 내일 학교에 갈 겁니다. 아까 볼리 나왔었죠. 뭐 버릇이 나왔죠. 아까 모레 나는 모레 학교에 갈 겁니다. 뭐 벌에는 곧 나중에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나는 나중에 학교에 갈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물론 아저는 뭐 오늘이니까 뭐 확실한 미래는 아니지만 어떤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현재형이 미래를 대신한다. 이런 것을 앞에서 배웠으니까 한번 확인하십니다. 다음 10번은 이것도 나왔던 문장이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의도하는 게 이거 바하마, 다주바이, 디디버이니 이런 걸 확인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건 뭐 이미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허주르, 그러니까 호 대신에 약간 격식 있게 허주르를 쓸 수 있다는 거고 호이너는 이제 아니요. 호의 뭐 노란 뜻이겠죠. 그렇게 쓰고요. 이제 여기 처음 이미 했는지 모르겠는데 훈훈처는 계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거의 부정형이 훈훈너입니다. 이건 꼭 이제 나중에 자주 나오겠지만 훈훈처의 부정형 훈훈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분들은 시골에 안 계십니다. 이것이죠. 그럴 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말과 달리 네팔어는 문장이 부정이면 호인어를 쓰고 문장이 긍정이면 호나 허주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에 관계없이 질문이 긍정으로 질문했는지 부정으로 질문했는지에 관계없이 대답을 하는 문장이 긍정이면 호나 허주로 대답을 하는 문장이 부정이면 호인어로 한다는 거예요. 영어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훈훈처, 훈훈너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좀 오래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D번부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